자,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철호 신마적이라고 불렸죠. 우평 원룸에서 즉석밥을 먹으면서 야간 택배 상하차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이 뉴스가 네이트 뉴스 랭킹에 뜨면서 저도 이걸 봤었거든요. 2026년 6월 10일 유튜브 채널 특종세상 최철호의 근황 영상이 올라왔다 이러면서 네이트 뉴스에 떴었어요. 이런 방에서 살고 있죠. 예상했던 배우의 근황과 좀 다르죠. 영상 속 그는 야간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쿠팡에서 일을 했겠죠. 5평 남짓한 원룸에서 룸메이트와 지냈고 전자레인지가 없어 즉석밥을 뜨거운 물에 데워 먹었다. 가족하고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로 보냈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죠. 한때 TV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런 근황을 알려왔어요. 2020년도에 찍었던 영상이고 그때 방송이 됐던 건데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시 올리면서 이게 지금 근황처럼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게 최신 근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최신 근황을 좀 알아왔거든요. 다 조사해 왔으니까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고요. 이게 방송사가 원래 유튜브 채널을 하면은 언제적 방송을 했던 거다 이런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최철호 씨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970년생이고요. 1990년에 연극으로 데뷔를 했어요. 예전에는 배우들이 TV에 나오기 전에 연극이나 어떤 극단에 소속이 되면서 무명 생활을 거치면서 연기를 한참 해 놓고 그다음에 인제 TV 쪽으로 인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연기력이 탄탄하신 분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돌을 하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연기 실력이나 연기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서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오랜 무명을 거쳐 한 캐릭터로 단숨에 이름을 알린 케이스예요. 그게 바로 신마적. 지금 봐도 잘생겼죠? 얼굴에 광대도 없고 얼굴 뽀해 가지고 예 잘생겼죠. 2002년도 SBS 드라마 야인시대. 요 야인시대가 저는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구마적. 예 구마적 역할이었고 지금 최철호 씨가 맡은 신마적. 그리고 싸웠는데 요 김두한이 이기죠.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 무려 124 부작이었네요.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방영을 했는데 거의 1년 조금 넘었는데 124 부작이었네요. 평균 시청률 30%. 이야 어마어마하죠. 회당 최고 51.8%. 그럼 본 방송을 전 국민의 반은 봤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온 국민이 다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어요. 최철호는 이 드라마에서 신마적을 연기하며 단숨에 얼굴을 알렸다. 그리고 방영 24년이 지난 지금도 신마적으로 불린다. 인생캐죠. 그리고 이 신마적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죠. 본명은 엄동옥. 드라마에서는 엄동욱으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의 본명은 엄동옥입니다.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같이 그 시기에 종로 바닥을 주름잡던 주먹이었어요. 실제 사진은 이겁니다.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이거 딱 한 장밖에 없대요. 얼굴형은 좀 닮았죠?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미남형이긴 해요. 요즘 시대의 미남형이긴 해요. 예전에는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스타일 얼굴형이에요. 얼굴형도 갸름하고 잘생긴 스타일이죠. 쌍꺼풀도 없이.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해요. 거칠고 포악하기로 유명했고 한번 시비가 붙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고 키가 180 센티미터라고 여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82 라고 저는 어디서 봤거든요. 거구였다고 해요. 유도와 씨름에 능했고 특기는 상대를 번쩍 들어서 매다 꽂는 거. 야 이거 김두한이 이걸 어떻게 이겼나 몰라. 그에게 던져져 크게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예 길거리에서는 만두기 이런 잡는 투기 쪽이라 투기가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슬링, 유도 뭐 이런 쪽하고는 붙는 게 아니죠. 바닥에다 꽂아 버리면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만두기는 피해야 돼요. 맨손으로는 호두를 깨는 괴력으로 유명했다. 그러면서도 얼굴이 잘생겨 여학생들이 흠모했다고 전해진다. 이분이 또 공부도 잘했대요. 어디서 유학생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극 중에서도 술에 빠져 무너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끝까지 보시면 이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최철호 씨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마적 이후로도 이름을 알렸다. 한창 인기 있을 때 당시의 얼굴인데 지금 보면 권상우 씨랑 좀 많이 닮았죠? 아, 이때 좀 잘하지. 불멸의 이순신의 선조, 그리고 대조영의 걸사비유, 그리고 천추태후, 내조의 여왕에 출연했다. 내조의 여왕이 또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해서 엄청 떴을 거예요. 2009년 그는 완전히 주연 배우였다. 맞아요. 이게 주연 배우까지는 아니고 탑 클래스 뭐 배우는 아니고 A급도 아니고 약간 그쪽으로 가는 도중이었을 거예요. 예. 제가 기억엔 그래요. 작품 한두 개만 더 잘 맡았으면은 진짜 A급 배우가 됐을 텐데 좀 아깝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TV에서 사라졌다. 택배 일을 하게 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 폭행 사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횟집이었어요. 최초로는 그때 당시에 드라마 동의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손일권 그리고 여자 연기 지망생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여성 후배를 폭행했다. 여자 연기 지망생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폭행을 한 거죠. 이 CCTV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안 밝혀졌었어요. 나중에 밝혀졌고 폭행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기자들한테 퍼졌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하자 그는 펄쩍 뛰었다. 부인을 한 거죠. 결과와 다르게 기사가 나가면 저는 신고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때리지 않았고 후배들 말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탤런트 최철호 여성 폭행 발뺌 CCTV의 덜미 이때 당시에 CCTV가 주요 골목에만 있었을 텐데 이때 하필이면 찍힌 거예요. 근처 가게 CCTV에 그가 여성을 끌어다 주저앉히고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뉴스에까지 올라갔어요. 유명했죠. 요번 이거 뉴스에 올라오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저항도 못하게 딱 앉혀놓고 이렇게 폭행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영상은 기억이 안 나요. 예, 이때 당시에 한창 놀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영상이 공개되자 그는 입장을 바꿨다.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폭행보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기자의 전화를 받고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거는 2020년도 근황올림픽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좀 찾아보면은 좀 다른데요. 이 기자회견을 하고 2년 정도 쉬고 다시 재기를 했어요. 2012년도에 다시 방송에 나왔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배우 일은 계속 이어나갔던 거죠. 하지만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배우 일이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버티고 좀 나중까지 견뎌냈어야 했는데 일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이 사업에다가 손을 댄 거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못 버티겠더라. 집까지 팔고 정리했다. 근황올림픽에서 또 인터뷰를 한 거죠. 유학과 관련된 동남아 쪽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표현을 안 해서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되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돼 버린 거죠. 쿠팡을 하면서 살던 모습이었어요. 5평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뭐 냉장고 소형이긴 하지만 있고 우리들이 예상한 그런 연예인의 근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쿠팡에서 상하차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결국에 정리해 보자면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재기를 했으니까 폭행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업 실패가 원인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고 하면은 재기하고 다시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따로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이놈의 술 1999년도 사건이었어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동료를 때린 거예요. 이때 이 건으로 인해서 폭력 행위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야인 시대 전이에요.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제 뜬 다음에 그 여자 후배를 폭행한 사건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또 있어요. 술을 마신 뒤에 차량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때는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대리기사가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주와 시비가 붙은 거고 자기는 차를 찬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발로 찼다고 얘기가 돼서 발로 찼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뭐 어떤 결론이 안 나왔어요. 합의를 했던지 뭐 상대방 차주가 잘못 알았던지 뭐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시비는 있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아픈 건 그 다음이었죠. 2020년도에 어쨌든 근황이 나왔고 MBN 특종 세상에 요 근황을 알렸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렇게 짠한 택배 영상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다음에 사고를 친 거예요. 2022년도 술에 취한 채 회사 대표가 사는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주거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회사 대표가 누구였을까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택배 회사를 그만두고 한 크루즈 회사의 홈페이지 모델로 일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 회사도 이제 떠난 거죠. 난동을 부린 곳이 이 크루즈 회사 대표의 집인지 아니면 뭐 소속사 대표의 집인지 이건 분명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측만 크루즈 회사 대표 집 아닌가 싶은데 시기상. 근데 요건 확실치가 않아요. 다니던 회사 대표라고 그냥 전해지기만 했어요. 확실한 것만 따지자면 1999년도, 2010년도, 2022년도 술만 들어가면 사고가 반복이 됐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술 때문에 저지르는 사건이 많아서 한때 2년이나 술을 끊었다고 밝혔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죠. 극중 신마적도 술 때문에 망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현실에서도 신마적이었다. 신마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그래서 지금 최신 근황이 뭐냐? 연기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하고 있다. 2026년도 6월 11일 물류센터에서 일은 오래전에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친다. 소아암 재단에서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해왔어요. 자기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I'm Here를 직접 만들고 주연도 맡았다. 또 진짜 배우분들은 어떻게 됐든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안 꾸며도 분위기가 진짜 나와요. 배우들은 포스가 있어요. 무너졌던 자기 이야기를 보고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은 어떤 배역을 하고 싶다는 것도 사치다. 연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저 감사하다라고 인터뷰 내용에 밝혔네요. 사람들이 본 이 최철호 씨의 모습은 과거 모습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99년도에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시비로 동료를 폭행했고 2002년도에 야인시대 신마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런데 잘 가던 와중에 2010년도에 여자 후배를 폭행하고 거짓말로 해명을 해서 드라마에서 하차를 당하고 2012년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주연에서 조연으로 떨어졌죠. 2014년도에 음주에 좀 시비가 붙어서 입건은 됐어요.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못 찾겠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리고 2020년도 사업 실패와 빚 그리고 야간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힘들게 지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회사 취직한 거는 제가 뺐네요. 그리고 2022년도 회사 대표 집에 찾아가서 음주 난동을 부리고 현행범 체포가 됐다. 2022년도 수원에서 연기 지도를 하고 있고 소아암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웹드라마 I'm Here에서 재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근황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네이트 뉴스 상위에 떴던 이 글을 보면 거기에 댓글들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뽑아봤어요. 이 정도면 자숙 오래 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있고 추천 많이 받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신정환 씨가 좀 떠오르네요. 신정환 씨도 꽤 오래됐죠, 자숙한 지. 근데 조금 이런 방송에서 좀 문제점이 나와요. 일용직으로 사는 분들은 그럼 뭐가 되냐? 그냥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택배를 하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망한 것 같이 자꾸 그렇게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 일을 하면 다 망하고 뭐 힘들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쪽 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즐겁게 일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 년에 택배, 2021 년에 회사 취직, 이게 아마 크루즈 회사 그쪽 얘기일 거예요. 2022년 또 만취 소동, 주거 침입 그거죠. 그리고 다시 택배, 다시 돌아갔나 보네요 잠시. "술만 먹으면 사고 치는 사람은 못 고친다." 이게 좀 무섭긴 하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떤 뉘앙스인지는 압니다. 2010 년, 2014 년, 2020년 요걸 말하는 거겠죠. 주기적으로 사고를 쳤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죠. 그게 먼저가 되고 참회를 하고 그런 거는 나중 일이죠. 예, 밑에도 같은 얘기네요. "참회를 왜 교회에서 하냐. 피해자한테 해야지." 예, 피해 당한 거를 복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폭행이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그런 모습은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복구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유명한, 좀 전에 그 기사에서도 봤었죠.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가 내조의 여왕 찍을 때라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고 진짜 야인 시대에서는 남자들한테 인기 있었다면은 그때 인기를 힘입어 내조의 여왕까지 올라갔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남녀 전 국민들한테 다 인기가 있던 시절이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쪼금만 잘했다면은 아마 A급 배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좀 아깝긴 해요. 어저께 제가 손승헌 그 인제 판결하면서도 했지만 술이 문제예요, 술. 뭐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결론보다는 '술이 웬수다. 진짜 술은 적당히 즐겁게만 마시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잘 봐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